53페이지 이제 삼각함수 이걸 가지고 또 이제 활용할 건데 뭐 지금까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배웠고 자 이제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을 가지고 이제 넓이들을 한번 구해볼 거야. 넓이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삼각형 넓이죠. 자 삼각형 ABC가 있다. 자 참고로 지금 하는 거는 그 중3 2학기 내용 삼각비 단원에서 이미 다 배운 내용이야. 자 삼각형에서 두 변 길이가 나옵니다. 밑변과 높이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두 변의 길이가 나오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각도가 주어진다. 그럼 두 변과 끼인 각 가지고 이 넓이 구하는 공식 혹시 외우고 있습니까? 처음 들어봤는데 중3 2학기 내용 할 때 했을 텐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2분의 1 두 변 곱에다가 각 끼인 각의 사인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중3 2학기 내용 할 때 나오죠? 자 그럼 이게 공식입니다. 자 간단히 또 설명합시다. 밑변과 높이로 가지고 보통 넓이를 구하는데 만약에 A를 밑변으로 잡으면은 높이라는 거는 수선을 그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H라고 하면은 이 높이만 구해주면은 넓이가 그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높이를 그었을 때 여기 삼각형, 직각삼각형 보이죠, 그죠? 많이 했습니다. 각 B는 주어져 있고 요 변 길이 C도 주어져 있다.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 C가 B변인 거고 B변과 내가 구하고 싶은 높이 요 두 놈 길이의 관계는 각 B의 뭐냐? 사인이죠. 그래서 사인 B는 뭐분의 뭐니까 C분의 H니까 그럼 높이 H가 바로 뭐가 되냐? 양면에 C를 곱해서 C 사인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높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빼먹지 마시고 밑변을 A라고 잡고 높이를 H가 하는데 그 H가 요 놈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C 사인 B를 해서 정리하면은 요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이해를 했으면은 요 공식은 반드시 외워둬야 된다. 굳이 이제 높이를 안 구하더라도 두 변 곱에다가 사인을 곱해서 2분의 1 하면은 바로 넓이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걸 응용을 하면은 평행사변형 넓이도 원래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하는데 이게 또 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요. 근데 높이가 안 나와. 높이가 안 나오고 마찬가지 이렇게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나옵니다. 계속 높이가 안 나와. 또 마찬가지 이웃한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하나 주어집니다. 이걸 뭐 x라고 하면은 이것도 높이를 직접 구할 필요 없이 자, 대각선을 하나 그어주면은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인 거고 이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방금 구하는 걸 배웠으니까 그죠? 그럼 결국 이놈을 몇 배 해주면은 두 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변 AB 곱하기 끼인각 사인을 계산한 다음에 두 배 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것도 중3 2학기 내용 할 때 다 나옵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각형. 일반 사각형이다. 아무런 특징이 없는 사각형. 이거는 뭐 특징이 없으니까 바로 넓이를 구하기 힘들겠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고? 대각선 길이가 주어집니다. 대각선 길이. 대각선 길이 하나를 A라고 하고 다른 하나를 B라고 할 때 이 대각선 길이와 두 대각선이 만나는 각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 그 각의 크기 중에 보통 예각을 뭐 세타라고 잡아보자. 예각을. 밑에 이 사각형의 넓이 혹시 공식 기억납니까? 이것도 중3 2학기 내용 할 때 다 나올 텐데. 이것도 공식의 모양은 얘랑 똑같습니다. 두 대각선 곱해주고 그 두 대각선이 만나는 거에 항상 사인입니다. 넓이는 반드시 사인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다 2분의 1을 해야 됩니다. 이게 대각선 가지고 넓이 구하는 공식.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각각의 꼭지점에서 이 대각선과 평행한 선을 긋습니다. 자, 요 꼭지점에서 요거랑 평행한 선을 시작 그어주고 요 꼭지점에서 얘랑 평행하게 시작 그어주고 요 꼭지점에서는 다른 대각선 요 놈과 평행선을 그어주고 여기서도 평행선을 그어줍니다. 그럼 그어주면은 평행선 4개로 이루어져 있는 큰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 평행사변형. 그러면 이 큰 평행사변형 넓이는 잘 보면은 요 대각선 D랑
요 길이랑 같은 거 알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 있는 게 전부 평행사변형입니다, 그지? 그죠? 요 대각선 A랑 같은 게 요겁니다. A입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 이웃한 두 변 길이가 얘처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 끼인 각이 요 세타랑 같은 거 알겠습니까? 그지? 요것도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래서 이 큰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방금 했던 것처럼 AB 두 변 곱하기 그 끼인각 세타의 곱이 되는데, 내가 실제 구하고 싶은 거는 요 놈만 구할 거란 말이야, 그지? 요 놈 넓이가 전체 평행사변 넓이의 딱 절반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자, 요 기본 세 개 공식, 삼각형, 평행사변형, 대각선 가지고 넓이 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넓이 공식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중에 책에 보면은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 헤론의 공식은 언제 써먹냐면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만 가지고, 자, 우리 좀 전에 시험 볼 때도 세 변 길이 주어질 때 뭐 코사인 법칙 써먹는, 자,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B. 자, 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변의 길이만 세 개가 딱 주어져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 넓이를 아무런 계산 없이 그냥 공식으로 바로 구하는 게 헤론의 공식이야. 자, 근데 이 헤론의 공식을 그냥 소개만 할 거야. 자,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루트가 들어가고요. 소문자 S, 소문자 S에다가 각 변을 한 번씩 뺀 거. 이걸 계산하면 넓이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있는 소문자 S는 뭐냐면은, 소문자 S는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한 놈을 2로 나눈 값이 소문자 S야. 자, 이런 공식이 있더래. 그냥 소개만 할 거야. 그럼 예를 들면은 세 변의 길이가 계산의 편의상 뭐 5, 6, 7이다. 세 변의 길이가 5, 6, 7이다. 그럼 세 변 길이 가지고 이 헤르메 공식을 쓰면 그냥 넓이가 바로 나옵니다. 근데 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문자 S를 한번 먼저 구해줘야 돼요. 그럼 이걸 다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냐? 9 나옵니까? 다 더하면 18이니까 소문자 S가 9가 됩니다. 자, 그럼 그 9를 구한 걸 가지고 이제 루트 S 한번 그대로 9 곱하기 9에다가 별을 한 번씩 다 뺀 거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넓이가 나옵니다. 되게 좋은 공식 같잖아요, 그죠? 이게 엄청 좋은 공식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면 되게 좋은데, 세 변의 길이 중에 하나라도 루트가 나오면은 계산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헤론의 공식을 쓰기 좋을 때가 있고 쓰면 더 힘들 때가 있어. 이해됐지? 자,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은 실제로 헤론의 공식으로 문제 풀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이런 공식이 있다라는 것만 외워두고 알아두고,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는 지금 굳이 설명 안 할게. 자, 그래서 결국은 헤론의 공식까지는 굳이 몰라도 되고요. 그러면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헤론의 공식을 안 쓰면은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삼각형 넓이는 두 변과 그 끼인 각의 사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변의 길이 세 개나 알고 있으니까는 그럼 아무거나 뭐 요 각이든 이 각이든 이 각이든, 그지? 아무거나 어떤 각의 사인만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세 변 길이 가지고 사인을 바로 구할 수 있을까? 뭐부터 구할 수 있나? 그냥 코사인을 먼저 구합니다. 자, 코사인을 구할 때도 가능하면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제일 긴 놈의 코사인을 구하는 게 그나마 계산이 좀 편해. 얘가 알겠지? 그래서 일단 뭐 이거 C라고 하면은, 그래서 코사인 C를 먼저 코사인 법칙으로 구합니다. 그럼 2 곱하기 6 곱하기 5 해서 쭉쭉쭉 계산하면은 뭐가 나오겠지, 그지? 예를 들어서 뭐 코사인 C가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2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럼 코사인 가지고 사인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죠, 그죠? 뭐 거치가사각형 만들어서 코사인이 3분의 2니까 얘를 3으로 잡고 2로 잡아. 이거 2로 잡으면은 이거 피타고라스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사인도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두 변과 그 기인각의 사인 가지고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법칙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굳이 헤론의 공식을 써먹지 않아도 된다. 자, 이제 실전 문제를 해서 한번 넓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55페이지. 자, 11-1번은 사각형 넓이입니다. 아까 설명했어요. 두 대각선 가지고 그 기인각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공식. 했죠? 2분의 1 해주고 두 대각선 길이 곱해주고 반드시 사인을 곱해줘야 된다. 사인 세타. 자, 이제 2번은 대각선 길이의 합이 4로 주어져 있습니다. 따로따로는 모르겠는데 합은 4가 있고 이때 이 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다. 그럼 어찌됐든 이 사각형의 넓이는 방금 1번에서 했던 것처럼 넓이 S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이 사각형의 넓이인데 여기서 이제 두 대각선 길이의 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두 대각선 길이의 합이 있을 때 지금 여기에 넓이 공식을 보면은 두 대각선 길이의 곱이 나와 있죠, 그죠? 자, 합이 나와 있고 곱을 구할 때 뭐가 생각납니까? 변형 공식도 기억나지만은 합과 곱이 있을 때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거 산술기하를 생각해야 됩니다. 산술기하. 기억납니까? 두 수의 합은 항상 뭐 이상이다? 2루트 AB 이상이다. 그때 둘이가 같아질 때는 언제라고? 두 A와 B가 어떨 때? 같을 때, 그지? 두 개가 언제 같아지냐? 등호는 산술기하를 쓰는 두 수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자, 그러면은 두 수의 합은 4고요. 여기에 곱 보이죠? 그러면 A 더하기 B와 B는 항상 2루트 AB 이상인데 지금 이 합값은 4로 정해져 있어요. 그죠? 합값은 4로 정해져 있고 구하고 싶은 게 지금 요 넓이 S의 최대값이란 말이야. 즉 이 곱의 값이 최대가 되면은 최대인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 여기 곱 보이죠? 그럼 이 곱의 범위가 뭐 이하가 나오겠지, 그지? 그럼 양변에 2로 나누어서 정리하면은 AB의 범위가 4 이하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곱이 4라는 값이 최대값을 갖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곱의 값이 최대일 때가 4가 됩니다. 산술기하인. 그럼 이때 이 값이 딱 4를 가질 때가 언제냐? 얘랑 딱 같을 때가 언제냐? 두 수 AB가 어떨 때? 같을 때인데 그 두 수의 합이 4인 거니까, 그죠? A도 얼마? B도 얼마? 둘 다 2가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인 세타 있죠? 물론 이 곱값이 최대일 때는 방금 했듯이 4인데 그러면 이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있죠? 각의 크기를 가지고 사인을 구한 이 값도 최대가 되면은 넓이가 최대가 되겠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사인 값이 제일 크려면은 얼마가? 사인 값이 최대가 되면 얼마야? 그죠? 우리 사인 그래프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인 값의 최대값은 1인 겁니다. 맞아요? 그럼 사인이 1 될 때 이 각이 몇 도인데? 90도입니다. 그래서 변의 길이는 대각선이 각각 2가 될 거고 그때 각의 크기는 딱 90도 직각이 되어야 대각선 가지고 넓이 구한 사각형의 넓이가 가장 큽니다. 이해됩니까? 뭐 공식은 간단한데 갑자기 뭐 산술기하도 나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해요. 자, 밑에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 2번 156페이지. 이제는 이제 또 사각형 넓이 구할 건데 일단 뭐 그림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림을 여러분들이 또 가능한 조건에 맞게끔 좀 잘 그려주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한번 사각형을 그려봤어. 그려봤더니 변의 길이 4개가 있습니다. 이번엔 대각선 길이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한 각의 크기 B가 120도입니다. 특수각이에요. 사각형의 넓이 구하랍니다. 요거는 이제 뭐 대각선 길이 가지고 넓이 구하는 건 아니고 보통 우리가 이런 사각형 넓이 나올 때 보통 삼각형으로 쪼개지, 그지? 쪼갤 때 AC로 쪼갤까 BD로 쪼갤까, 그죠? 요 특수각을 가능하면 살리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AC 대각선으로 그어서 삼각형 2개로 쪼갭시다. 그래서 요 삼각형 2개 넓이를 따로 구할 거예요. 자, 우선 요 ABC 삼각형 넓이 바로 구할 수 있냐? 그죠? 두변 길이 7, 8 나와 있고 끼인각 120도 특수가 나와 있으니까 삼각형 ABC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2분의 1 두변 7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120이 얼마죠? 2분의 3 계산하면 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변의 길이 나와 있는 게 2개밖에 없고요. 요 각의 크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 요 변의 길이도 안 나와 있어요. 당장은 넓이를 못 구하는데 우선은 이 삼각형 ACD에서 뭔가 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각의 크기는 당장 구하기가 힘들 거란 말이야. 요 AC 길이 구할 수 있겠냐? AC 길이. 요 AC 길이라는 게 요 삼각형의 한 변도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요 삼각형 또 ABC에서 두 변과 끼인 각이 있으니까 나머지 한 변은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갑니다. 자, 이걸 x라고 잡을게요. x 제곱은 코사인 법칙. 88, 64, 77, 49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코사인 120입니다. 코사인 120이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외워두면 좋습니다. 자, 정리해서 계산합시다. 이 약분하고 마마니까 플러스가 되겠네. 쫙 더하면 얼마냐? 169가 나오니까 그나마 다행이네, 그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x가 얼마냐? 13이 나옵니다. 그 길이가 13. 자, 여러분들 이 삼각형에서 세변 길이가 다 주어졌네. 아까 설명했었죠? 세변 길이 다 주어질 때 넓이 구하려면은 헤론의 공식을 써도 돼요. 써도 되고, 아니 아까 했던 것처럼 세변 길이 가지고 뭐 코사인 값 하나 구한 다음에 사인 구해서 또 넓이 공식 쓰면 되겠지. 자, 삼각형 쪼개기 푸는 문제. 풀면서 또 코사인 법칙 다 들어갑니다. 밑에 풀어봅시다. 3번까지 갑시다. 자, 이것도 삼각형 넓이를 활용하는 문제인데 뭐 문제에서 그림은 없지만 적당하게 문제에 맞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 AB가 8이고 AC가 3이고 그 끼인각 A가 60도다. 자, 특수각이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 두 변과 그 끼인각이 있으니까 뭐 코사인 법칙 쓰면 BC도 구할 수 있을 거고 뭐 넓이도 구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럼 문제에서 변 AB 위에 점 P를 하나 찍고 AC 위에 점 Q를 하나 찍었다. 그때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 요 길이를 X라고 잡고 요 길이를 Y라고 잡았어요. 아주 친절하게. 자, 그래서 PQ점을 잡았더니 요 삼각형 APQ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6분의 1이 되게끔 PQ를 잡았대. 그럼 그랬을 때 X랑 Y의 곱의 값을 물어봅니다. 자, 결국 넓이의 관계니까는 첫 번째 전체 넓이의 6분의 1이 얘면은 일단 전체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전체 넓이 ABC는 두 변과 끼인각이 바로 있으니까 2분의 1, 8 곱하기 3, 60의 사인은 바로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계산을 하면은 샥 하면은 6루트 3입니까? 여기.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그럼 APQ의 넓이는 요 전체 6분의 1이니까 넓이가 루트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 이 두 변 2분의 1 두 변 XY의 곱에다가 그 끼인각 60도 똑같죠? 사인 60도. 요 값이 이거 6분의 1이니까 루트 3이 나오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쫙 정리하면은 XY 곱이 얼마냐? 4 나옵니까? 그래서 결국 넓이의 관계가 있으니까 넓이 식을 세워서 그냥 뭐 1번은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2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6분의 1이 되게끔 두 점 PQ를 이렇게 잡아서 두 점을 이어 선분을 만들어 봤대. 그 선분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1번에서 나왔지만 요 두 변의 길이의 곱이 4가 되게 하는 PQ의 점의 위치는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 무수히 많은 점들 위치 중에서 이 두 개를 이은 선분이 길이가 가장 짧으려면은 혹시 느낌으로 풀어봐. 느낌으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얼마일 때겠냐? 둘이 길이가 같을 때. 느낌은 그 느낌은 살짝 오는데 좀 더 정확히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이 선분의 길이를 최소값을 구하려면은 이거 봐, 아까 길이가 하나밖에 없죠. 선분 길이를 뭐 두 개, 세 개 더하는 게 아니고 길이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이 선분 길이를 직접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APQ 삼각형에서 이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두 변 XY와 끼인각 60도가 있으니까는 무슨 법칙? 그죠? 코사인 법칙. 자, PQ의 제곱을 구합니다. 자, 각각 양변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양변 곱하기 코사인 60. 코사인 60이니까는 2분의 1 이렇게 주면 되겠지, 그지? 자, 정리하면은 x제곱 y제곱은 아직 모르겠고 좀 전에 곱 구해놓은 거 있죠, 그죠? 4니까 계산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4가 됩니까? 그래서 구한 요 놈이 내가 구하고 싶은 PQ 길이의 제곱이야. 그럼 원래 PQ는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되는데 어차피 루트를 씌우나 안 씌우나 이 값이 최소가 되면 그죠? 루트를 씌운 것도 최소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또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곱값을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또 제곱의 합이 있고 곱값을 알고 있어. 그럼 이거의 최소값은 또 뭘 가지고 구하냐? 또 산술기하입니다. 자, 이게 산술기하라는 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죠. 이때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구하는 식이 2차 식이면은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풀면 되고요. 얘처럼 이게 문자 요럴 때는 기본적으로 또 산술기하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물론 꼭 요거만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 2차 함수 최대 최소 아니면 또 산술기하 이렇게까지. 자, 이번에는 x제곱이랑 y제곱을 두 AB로 봅니다. 그럼 요 두 놈의 합은 항상 뭐 이상이다? 2 루트 x제곱 y제곱이 들어오면 돼요. 근데 어차피 루트 씌워버리면 뭐만 남는다? xy의 곱만 남을 거고 빼기 4라는 놈은 뭐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그냥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xy 곱값이 아까 4라고 있으니까 이 값이 얼마냐? 4. 그래서 이 전체의 최소값은 4 이상이니까 최소값이 4가 됩니다. 답은 3니까 내가 구하는 거는 그냥 PQ니까 PQ의 최소값은 2가 됩니다. 자, 그때 x과 y값까지 한번 구해봅시다. x가 얼마, y가 얼마일 때 PQ 길이가 최소가 2가 될까? 그죠? 산술기하를 썼을 때 이 등호 성립할 때 조건이란 말이야. 그럼 얘랑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는 거니까 x제곱이랑 y제곱이랑 같을 때예요. 그죠? 그럼 결국 xy랑 같을 때지. 그지? 그래서 x랑 y랑 같을 때인데 곱이 4인 거니까 그래서 x도 2, y도 2. 그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느낌으로 풀었던 거 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최소값 갖는 거 확인됐네. 그지? 이렇게 산술기하까지 또 써야 된다. 자, 12-4번 이것도 이제 넓이 이제 활용을 할 건데 우선은 12-4번은 뭐 삼각형에 관한 거의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삼각형에 대한 모든 게. 자, 삼각형 세 변의 길이, 세 각의 크기, 그 다음에 넓이, 외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 자, 내접원 오랜만에 나오네. 삼각형의 거의 모든 거를 다 다루는 책에 보면 문제 공식이 있어요. 그죠? 관계식이 3개가 있어. 자, 근데 그 관계식이 왜 나오는지를 설명할 거고 그 관계식이 공식이긴 한데 자, 나는 그 공식을 외우고 싶다. 외워도 돼요. 자, 근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외우지 않더라도 다 풀 수 있어.
자, 그럼 첫 번째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 ABC.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넓이. 그럼 아무거나 각 하나를 잡아가지고 넓이 S는 2분의 1 두 변의 길이 곱 BC에다가 그 끼인 각 사인을 곱해버리면 넓이가 나오죠, 그죠? 각 B로 해도 되고 각 C로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뭐 앞에 다 배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넓이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냐면은, 자, 우리 또 사인 법칙 기억납니까?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랑 다 같고 요게 외접원의 반지름 2배. 자,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에서 여기는 변의 길이고 요거는 각의 크기잖아요. 자, 변의 길이를 뭘로 바꿀 수 있다? 각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죠. 즉 사인 B분의 B가 2R이니까 변의 길이 B는 뭐가 되냐? 2R. 그죠? 2R 곱하기 사인 B. 이거 사인 법칙할 때 다 배운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A 길이도 바꿀 수 있고 C 길이도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요 공식에서 넓이 S는 요 B라는 변의 길이를 뭘로 바꿀 거냐? 2R 사인 B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또 변 C도 뭘로 바꿀 수 있냐? 2R 사인 C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인 A는 원래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정리만 하면 돼요. 2 하나 약분하면은 남는 게 2 남아있죠? 그 다음에 R 두 개 있죠? R 제곱입니다. 남아있는 게 사인 B, 사인 C, 사인 A. 그지? 그래서 순서대로 사인 A, 사인 B, 사인 C라는 요런 넓이 관계식이 거기 책에 하나 있는 거야. 자, 이거는 삼각형의 넓이를 사인 값 3개랑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구하는 공식인데 외우고 싶냐? 굳이 안 해도 돼요. 기본 넓이 공식에서 변형만 살짝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사인 A 보입니까? 사인 A를 뭐로 바꿀 수 있다? 이번에는 변의 길이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사인 A분의 A가 2R이니까 좋아요. 사인 A는 뭘로 바꿀 수 있다? 2R분의 A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냥 다 사인 법칙으로. 자, 그럼 그대로 바꿔주면은 넓이 S는 2분의 1 BC 곱에다가 사인 A 대신에 얘를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2R분의 A를 대입을 해서 정리만 하면은 분모가 4R이고요. 분자가 ABC 곱이 생깁니다. 자, 요것도 넓이 구하는 공식이다. 자, 이거는 세 변의 길이만 가지고, 물론 공통적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이 들어가긴 하는데 세 변의 길이와 외접원 반지름 가지고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다. 자, 이제 이 두 관계식 나왔고 그 다음에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세 변의 길이가 5, 6, 7인 걸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 내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랍니다. 자, 세 변의 길이 5, 6, 7입니다. 적당히 5, 6. 자, 세 변 길이만 가지고 첫 번째 넓이 구하시오. 너무 많은 방법이 있어요. 헤론의 공식을 써도 되고 코사인 법칙 써서 뭐 코사인 A 구한 다음에 뭐 사인 구해서 넓이 구해도 되고 너무 많은 공식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헤론의 공식보다는 웬만하면은 코사인 법칙을 쓰세요. 자, 그럼 코사인 A를 구할까? 코사인 A는 2 곱하기 5, 6분의 6, 6, 36, 5, 25, 77, 49. 그럼 계산을 하면은 2, 5, 6분의 이거 얼마냐? 12가 됩니까? 12가 되고 약분해버리면은 자, 코사인이 5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럼 코사인이 5분의 1이면은 사인은 또 구할 수 있다 그랬죠? 바로 암산 가능합니까? 참고로 사인과 코사인 값은 무조건 분모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 분모 5가 빗변 길이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할 필요 없이 일단 5분에 시작하면 되고
5랑 1을 가지고 피타고라 쓰면 됩니다. 루트 루트 24니까 이루트 6이 나옵니다. 자, 그럼 사인을 구했으니까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2변 5 곱하기 방금 사인 구한 거 5분의 2루트 6을 계산하면은 샥샥샥샥 해서 6루트 6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넓이를 세변 길이 가지고 구했어.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내저번의 반지름, 외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래요. 자, 내저번 반지름부터 먼저 갑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오면서 사인 법칙도 그렇고 코사인 법칙도 그렇고 내저번의 반지름 들어가는 거를 지금 대수 과정에서는 배운 적이 없어요, 지금. 그죠? 그럼 내저번의 반지름은 우리가 언제 배웠냐? 중학교 2학년 거 내심할 때, 그죠? 내심할 때. 자, 내저번을 그렸을 때 그 내저번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내저번의 반지름 R과 세 변의 길이의 합 가지고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걸 뭐라는 얘기야? 내저번의 반지름. 그래서 2분의 1 R 삼각형 세 변 길이의 합이 넓이 공식이다. 자, 내저번의 반지름은 아직 모르겠고 세 변 길이 합은 뭐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입니까? 18입니까? 요게 이제 내저번 반지름 가지고 넓이 구하는 공식인데 그걸 미리 약간 넓이 구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넓이도 한번 따로 구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내저번 반지름 공식도 써야 돼요. 요 놈이 6루트 6이니까 샥샥샥 정리하면은 9로 나누면 3분의 2루트 6입니까? 요렇게 해서 내저번 반지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외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래요. 외저번의 반지름. 그럼 외저번의 반지름을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아까 우리 첫 번째 과정에서 세 변의 길이와 내저번 반지름 가지고 공식 하나 만들었던 거 요거 기억납니까? 요거 그지? 네. 그럼 요 공식을 쓰면은 바로 뭐 외저번의 반지름 나오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 내용에는 삼각형에 관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자, 일단 뭐 여기 있는 공식을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일단 세 변 가지고 넓이 구하고 내저번의 반지름 구하고 외저번의 반지름 구하는 것까지 자, 이거 쭉 정리하면서 밑에 한번 풀어봅시다.